혹시 비싼 재생크림 사느라 한 달에 몇만 원씩 쓰고 계신가요? 오늘 그 돈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단돈 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연고 하나가 10만 원이 넘는 명품 재생크림의 효과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마데카솔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마데카솔 홈케어 방법들이 꽤나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구매를 하셔서 홈케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잘못된 방법을 보고 아무렇게나 바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성형외과 의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확실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마데카솔의 진짜 활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셔도 평생 비싼 화장품 사느라 돈 낭비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우선 마데카솔이 왜 이렇게 홈케어로 유명해졌을까요? 그건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 성분 때문인데요. 화장품 고르실 때 시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병풀 추출물을 뜻하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줄임말입니다. 병풀 추출물은 우리 피부에서 재생, 진정, 장벽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먼저 재생은 콜라겐 재생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 성분을 말하는데요. 우리 피부에서 일종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콜라겐은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들어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요.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병풀 추출물 성분을 발라주면 콜라겐을 재생하라고 피부에게 신호를 주는데요. 이미 줄어든 콜라겐을 갑자기 왕창 늘리는 건 아니지만 더 빨리 줄어드는 걸 늦추고 회복 속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잔주름이나 얇아진 피부,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 즉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요.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는 여드름, 뾰루지 뿐만 아니라 세안 후에 따갑고 화끈거리는 것도 다 염증 반응이에요. 병풀 성분은 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시술 후에 피부가 붉어졌을 때, 피부가 예민해져서 따가울 때 바르면 열감이 빨리 가라앉고 따끔거림이 줄어드는 걸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수분이 안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세안을 과하게 하는 등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장벽이 헐거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따갑고 주름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풀 성분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병풀 추출물은 자극받은 피부를 안정시키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보시다시피 마데카솔은 옛날처럼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 이 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걸 사서 발라야 할까요? 마데카솔은 종류에 따라 성분도 다르고 쓰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쓰면 피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데카솔 케어 연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마데카솔 연고는 꾸덕꾸덕하고 기름진 느낌이 강했는데 마데카솔 케어 연고는 제형이 좀 더 가벼워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성분에 바세린이 들어간 만큼 꾸덕한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연고 특유의 꾸덕꾸덕함이 싫은 분들은 이 케어 연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이나 관리를 받고 나서 얼굴이 빨갛고 예민할 때 진정용으로 쓰기에도 부담이 적은 편인데요. 가격은 8,000원 전후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마데카솔 겔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겔 타입이라 바를 때 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이 납니다. 케어 연고보다 약간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가볍게 펴발리고 끈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나 땀이 많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에는 이 타입이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향도 살짝 화한 향이 나서 개인적으로도 선호한 제품입니다.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제형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보습력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계절이나 피부가 많이 메마른 분들은 이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겔을 수분크림에 섞어서 먼저 바르고 보습 제품을 한 번 더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여름에 쓰면 적당한 청량감도 느껴지면서 사용하기에 좋겠죠. 가격은 10g 기준으로 보통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데카솔 분말입니다. 이건 특이하게 가루 형태의 제품인데요. 이 분말 형태는 원래 진물이 나는 상처에 쓰라고 만든 제품이에요. 상처에서 진물이 계속 나오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말에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진물을 흡수하고 상처를 마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성분을 보시면 마그네슘이나 이산화규소, 탈크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겉에서 흡착하고 마르게 하는 용도의 성분이거든요. 속으로 흡수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마데카솔 분말을 핵이나 수분크림에 섞어서 발라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잘 안 섞이실 거예요. 피부 겉에서 가루가 겉돌다가 마르면 하얗게 들뜨거나 밀리기가 쉽습니다. 또 보관상 단점도 있는데요. 가루라
따라서 습기에 약하고 보관이 좀 까다롭습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버리고 위생관리도 신경 쓰지 않으면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관리주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는 제품은 아닌데요. 마데카솔을 피부 관리 목적으로 쓰실 거라면 분말보다는 마데카솔 겔이나 마데카솔 케어 연고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마데카솔 연고인데요. 이건 앞에 제품들과는 다르게 홈케어용으로 쓰시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말고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면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비치고 탄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성과 의존성이 강한데요. 내성은 쓰면 쓸수록 약효가 감소하고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의존성은 임의로 양을 줄였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 리바운드 현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 관리 목적이 아닌 상처 치료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마데카솔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가볍게 쓸 수 있는 겔 타입, 조금 더 보습이 있는 케어 연고, 진물을 흡수하고 상처를 마르게 도와주는 분말, 홈케어에는 쓰면 안 되는 복합 연고까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마데카솔 홈케어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데카솔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마데카솔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마데카솔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으로 얼굴 전체에 매일 바르라고 만든 제품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칙은 스킨케어 제품과 섞어서 필요한 부위에 얇게 쓰는 거예요. 보통 수분크림과 섞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연고의 경우에는 발림성이 좋지 않아서 기능성 크림이나 밀폐 보습제보다는 가벼운 제형의 수분크림과 궁합이 좋거든요. 수분크림과 마데카솔을 섞을 때는 수분크림이 이 정도라면 마데카솔 케어 연고나 마데카솔 겔을 이 정도만 이렇게 손등에서 고루고루 섞어서 바로 바르시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트러블이 잘 나는 분들은 마데카솔 양을 줄이고 크림 양을 더 늘려서 하셔도 좋습니다. 또 아무 크림이나 섞는 것보다는 마데카솔과 만났을 때 궁합이 좋은 성분 조합이 따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 조합하기 좋은 성분은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이루는 핵심 재료인데요. 피부를 벽으로 비유하면 세라마이드는 벽돌 사이를 채워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족해지면 아무리 좋은 재생 성분을 발라도 수분이 새고 자극이 들어오면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데카솔의 병풀 성분이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돕는 역할이라면 세라마이드는 회복된 피부가 다시 손상되지 않게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같이 쓰면 좋은 성분은 덱스판테놀입니다. 덱스판테놀은 피부에 들어가면 비타민 B5로 바뀌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B5는 스트레스 완화와 피부 및 모발 건강 등에 도움을 주는 아주 고마운 비타민이에요. 피부가 따갑고 건조하고 예민할 때 회복 속도를 올려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풀 성분이 회복을 시작하게 만든다면 덱스판테놀은 그 회복 과정을 더 빠르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데카솔을 쓸 때는 아무 수분크림이나 섞는 것보다 세라마이드나 덱스판테놀이 들어있는 크림과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르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아직 살짝 촉촉할 때 토너로 가볍게 정리한 다음에 마데카솔과 크림 섞은 걸 필요한 부위에 발라주세요.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건조한 곳, 잔주름이 잘 생기는 곳, 트러블 자국, 시스루에 예민해진 부위 위주로 얇게 바르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흡수율을 높이는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데카솔을 섞어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랩을 얼굴에 살짝 얹는 방법인데요. 꽉 밀봉할 필요는 없고 크림이 마르지 않게 덮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서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더 오래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취연고 바를 때 랩 씌워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매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시술 후에 예민해졌을 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데카솔이 좋다고 해서 많이 바를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연고 타입은 유분이 많은 제형이거든요. 섞어 바르지 않고 단독으로 바르거나 마데카솔 비율을 너무 높게 섞어서 바른다면 모공이 쉽게 막히고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오히려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겔 타입이나 케어 연고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크림과의 조합 비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 피부를 한번 안전하게 가꿔보세요. 만약 이렇게 매번 섞어 쓰는 게 귀찮으시다면 센텔라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고보다 발림성도 좋고 데일리로 사용하라고 설계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하나는 마데카 수딩 크림, 하나는 센텔리안 마데카 기능성 크림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마데카솔을 제조하는 동국제약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믿고 쓸 수 있겠죠. 수딩 크림은 끈적임이 거의 없고 흡수시킨 뒤에도 미끌거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저자극 제품이라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크림은 미백과
효과가 주름에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딩크림보다는 조금 자극이 있는 느낌이에요. 발랐을 때 시원하면서 살짝 화한 향도 나거든요. 하지만 이 크림 역시 끈적임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수딩크림이 다이소에서 5,000원 밖에 하지 않고요. 기능성 크림은 인터넷에서 6,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마데카솔을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피부에 맞는 방식으로 과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홈케어를 하면 꺼진 볼살, 팔자주름, 피부 속 탄력까지 다 해결되는 걸까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연고나 크림만으로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케어와 병원 시술은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마데카솔이 피부 회복을 도와주는데 괜찮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시술은 이미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데카솔을 몇 달 써봤는데도 주름이나 탄력이 그대로거나 계속 처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데카솔을 이용한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렇게나 바르는 게 아니라 종류를 구분하고 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싼 제품이냐 싼 제품이냐 이보다 중요한 건 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제대로 알고 쓰면 8,000원짜리 연고도 피부 나이를 늦추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주름을 펴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우리 모두 아름답고 천천히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마데카솔을 잘못 사용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